페페 아빠입니다. 또 이제 정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1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선정하는 기준 이걸 100개를 다 다룰 수는 없었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들이나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미리미리 좀 캡처를 해놨거든요. 좀 이제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설명하실 때 주요 주된 섹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민코인, NFT, 다오, 덱스 이것들을 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P2E 그리고 이런 것들. 근데 AI는 딱히 안 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올해는 웹3 상용화가 되기 전에 버블의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21년도에는 그냥 유동성 버블이고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기술들이 이제 저희에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 버블의 과정을 겪는 건데 이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밈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웹3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밈이거든요. 웹3 기본이 밈이에요. 왜 그러냐? 웹3 기본이 아니고 밈에서 디지털 지갑들을 쓸 거니까. 웹3 기본은 디지털 지갑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거버넌스라든지 탈중앙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웹3를 참여를 하려면 디지털 지갑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거 로그인 하실 때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웹3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회원가입을 따로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갑만 가지고 계시면 이 커넥트 월렛, 커넥트 이런 것들로 메타마스크나 이제 이런 코인베이스나 이런 지갑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 모든 지갑들은 다 똑같아요. 지갑들은 다 똑같은데 그냥 어떤 것들이 편한지를 보시면서 쓰시면 되는 건데 뭐 카카오톡에도 이제 클립이라는 디지털 지갑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대중화된 모델이 메타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타마스크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웹3의 기본은 디지털 지갑이고 밈 불장들이 오면은 덱스들 거래들을 많이 하겠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지갑들을 다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웹3의 기본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테마들로 나눠 본다면 밈, NFT, 다오, 뭐 디파이도 있기는 한데 디파이, 뭐 이제 게이밍 안에 P2E가 있긴 한데 좀 다른 모델이긴 하거든요. 게이밍인데 이거는 뭐 퀴즈를 풀어서 돈을 벌거나 무브 투 어니나 이제 움직여서 돈을 벌거나 이런 식으로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AI까지 추가를 한다. 이 정도. 또 더 있나요? 뭐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왜 AI를 좀 제가 얘기를 안 했냐면 AI로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제가 AI 코인으로 매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특히나 뭐 펫 코인이라든지 AGI 코인이라든지 뭐 엔디비아라든지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고 AI 코인들로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좋겠죠. 좋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은 사실 놓친 이미 제가 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손에서 이제 떠났어요.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잘 가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매매도 안 해봤고 그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죠.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그냥 단순히 제가 매매를 안 해봤던 애들이고 그 아마 가장 먼저 빠르게 갔었죠. 작년부터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AI가 테마가들이 먼저 뛰어서 왔는데 저는 거의 이제 고점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뭐 월드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들이 다 되어 있겠는데 AI보다는 사실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하게 하는 지금의 이 테마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3를 사용하려면 디지털 지갑들이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하게끔 만들려면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가격들을 펌핑 시켜서 모두가 다 여기 디지털 지갑들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할 거예요.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들 그런 메커니즘으로 딱 그런 것들을 이제 현혹은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2017년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어떠한 이제 코인 채굴 커뮤니티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만 원일 때 1억치를 살았는데 그게 30억인가 40억까지 그때 막 이더리움 4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7월 달에. 그거 보고서 들어왔어요, 저는. 단순히. 저도 그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인간의 심리 끝에 있는 세력들은 이제 뭐 자산에 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10조에서 20조 늘어난 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조에서 20조 늘어난 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원래부터 뭐 해방이 되었겠지만 뭐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 이제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집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들을 쓰게끔 만드는 이 과정에 밈 테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이 테마들이 사실 하나씩 다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파이는 사실 얘는 한번 떠올랐잖아요. 2020년에. 그래서 이 버블까지는 아니고 안정기 20년도에 버블 과정을 겪었으니까 특히나 뭐 컴파운드, 스시 수합, 뭐 유니 수합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덱스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용화가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기 구간까지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한 중간 지점. 20년도 고점 대비 중간 지점. 뭐 컴파운드나 뭐 대출업체나 아베나 뭐 이제 에이브나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 테마는 사실 안정 이미 버블 과정들을 겪었으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도 AI는 이미 끝났고 P2E는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넥슨, 넷마블, 한게임 막 이런 것들 네오핀 같은 것들 막 비썸에도 미리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P2E 모델로 사실 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거는 엑시 인피니트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뭐 여러 가지들도 되게 많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들의 코인들이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크립토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버블들이 거치니까 P2E에 대해서 이 경제 시스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P2E 모델이 그대로 저희 일상에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서 마치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경제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세계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경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부동산도 사고. 근데 그 플랫폼이 어떤 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스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마치 그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지금 동영상 플랫폼 하면 유튜브를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쓰게끔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가상 부동산이나 그게 어스2가 될지라는 걸 아직은 몰라요. 그것들을 아마 밀어주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멀었다 그거는. 그래서 P2E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버블보다도 이 민코인이나 NFT 테마 다음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게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밍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P2E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안에 P2E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게임들을 많이들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무브투원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퀴즈 투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퀴즈 풀어가지고 돈 벌고 막 이제 훅 프로토콜이나 막 이런 것들처럼 뭐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이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뭐 현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질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어쨌든 과금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 같은 것들 하실 때 일상에서 이제 보상을 블록체인 토큰들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순환이 되냐? 비트코인 가격들이랑 크립토 시장 자금들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소화는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테마가 있죠. 다오, 탈중앙화 자유조직. 다오라는 거는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모두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헌법 다오라고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컨스티튜션 다오, 피플 다오. 미국의 헌법을 낙찰받기 위해서 서로가 자금들을 들고서 이더리움 들고서들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헌법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몇백억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그걸 낙찰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낙찰을 받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2차적인 수익에 대한 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이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거는 NFT도 마찬가지고 NFT 컬렉션들 비싸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부를 하는 다오도 있고 탈중앙화 자유조직에서는 사실 투자 다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법이 없다고 해서 뭐 이제 범법 행위를 뭐 저지른다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자유로운 거죠. 조금 더 자유롭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좀 재밌는 이제 좀 하나의 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 혁명적인 예를 들어 뭐 이제
예전에 그 메타헌터스 다오인가 그런 것들은 보시면은 블루칩 NFT들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실제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배분도 하고 그렇게 투자 다오 그리고 이제 플레저 다오 같은 것도 있고 뭐 블루칩 NFT 모아가지고 그 다오 참여한 사람들이 또 이제 2차적인 수익들을 배분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배분들을 어떻게 하냐? 뭐 NFT를 만약에 할리우드나 이런데 그 액자 같은 형식으로 BAYC나 이런 것들을 이 노출을 시켜주고 광고 단가를 이제 받으면서 이게 수익들을 배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차적인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크립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지금이 이제 막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그, 그 홍진경님 그 연예인 분 있잖아요. 그분 채널에서 올라간 그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이 130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만큼 이제 막 이제 크립토 시장을 좀 이제 수용적인 태도로 바라보면서 현물 ETF도 승인이 됐겠다. 이 과정들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이 걸리는데 10개 한번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먼저 다가올 건 밈이랑 NFT겠죠. 모든 기본은 디지털 지갑입니다. 디지털 지갑 이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가 연말 되기 전까지가 불장이고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올 겁니다. 한 번에. 대신에 사이클들이 순서가 있겠죠. 하나씩. 굳이 뭐 한 번에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굳이 미쳤다고 세력들이 급하게 NFT 올리고 밈 테마 올리고 그 다오 올리고 막 다 같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온체인 데이터 뉴스 트위터 등등 다 보시나요? 다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는 이게 최선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제 특급 정보들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온체인 데이터도 보고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뭐 고래들의 지갑 추정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뉴스도 참고를 해서 보고 트위터도 다 살펴봅니다. 트위터도 뭐 이제 핫트렌드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차트 한 12개 정도를 켜놓고서 실시간으로 이상 감지가 좀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것들을 감지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빠르게 지금은 유튜브에는 업로드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하루에 영상이랑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최대 3개가 적정 권장량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면은 저희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 이 여기에다가 의식의 흐름 지금은 가장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앞으로 뭐 라방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는데 이 의식의 흐름 카테고리에 이런 식으로 오전 10시 그 어제 10시죠. 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감지가 되면은 그냥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 이제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그런 일들도 많고 그래서 수면 패턴도 바꿨습니다. 올해까지는 바꿀 거예요. 올해까지만. 내년에 코인 하면 안 되죠. 올해 다 끝날 생각을 하셔야지. 상용화가 됐을 때는 이미 많이 가치들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버블들 가격들을 겪고 나서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올 연말까지만 코인 시장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과세도 내잖아요. 세금도 내니까 올해가 피크인 이유가 있겠죠. 다 봐야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뉴스 트위터 다 봐야 돼요. 왜 다 봐야 되냐? 이 다 볼 자신이 없으면 사실 뭐 CD가 많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간 싸움이니까 CD가 많으시면 시드머니가 만약에 몇십억씩 있으시면 그냥 넣어두시고 그냥 박아두시고 그냥 인내심을 좀 기르시면서 좀 본인들의 본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마치 체지방량이 거의 뭐 10% 미만, 5% 미만인 사람들이 매일같이 유산소를 한두 시간씩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거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이 구조로 그냥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월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중형급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트렌드를 읽어낼 수가 없겠죠. 매도 시점에 대한 관점이나 공유인데 이거는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뭐 리딩방이 아니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론 그런 흐름들, 사이클이 종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있겠는데 아니 이거 괜찮은 매도가라고 했는데 꼭 이런 말이 나와요. 꼭. 아 이거 좀 정리했는데 막 꼭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게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뭔지 알아요?
100원에서 3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300원에서 500원까지 더 올라가요. 근데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300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먹었던 것도 생각 안 하고 더 올라갔네. 괜히 팔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익절은 항상 옳은 거고, 아니 최고점을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세력도 아니고 본인이 뭐 몇천억 이상 굴리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도 아니고 최고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눈치껏 그냥 어깨에서 빠지더라도 어쨌든 익절을 하고 나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엘리트 클럽 그 디스코드에서도 정확하게 매도 가격에 대한 고점까지는 아니고 이 사이클이 이제 반등 구간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아니면 고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리딩방이 아니고 그냥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드리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까지 비트코인까지는 괜찮아요. 비트코인은 제가 또 비트는 좀 잘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까지는 또 가격들이, 왜냐하면 비트는 사실 뭐 갑자기 50% 100% 오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알트코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다 보니까 비트까지는 괜찮은데 뭐 알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점을 예상하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세력들에게 좀 이제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 똥들을, 떨어지는 것들을 편승해서 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죠.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조정장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서 익절하고 대기해야 하는지, 현금 확보. 이거는 정말 좀 흥미로운 또 주제이긴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심리적인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하락장 때는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상승 사이클을 이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현물은. 대신에 고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고점을 딱 파악해가지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 뒤에 순환 펌핑되는 자금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수익들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덱스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플로키나 페페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승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덱스에서는 뭐 100배도 1000배도 오르는데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미 바이낸스 상장해가지고 100배 1000배까지 오르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구조상 불가능해요. 구조상 불가능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덱스 거래소 사용들 안 하고 중앙화 거래소를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비썸이나 업비트나 국내에서 따지고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자금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수익들이 좀 이제 풍부해졌을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략은 사실 이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이어 나가신 뒤에 좀 어깨가 됐던 거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2차적인 순환 펌핑에 참여를 할 때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추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 이 사이클이 더 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추매를 해도 괜찮겠죠. 사이클은 뭐 한 번에 다 뺄 건 아니니까. 대신에 사이클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 부근에서 정리를 하면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그냥 1차에서 끝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최종적인 완성되는 사이클까지 이어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또 이제 엄청난 기회비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상이 세기말로 가고 있는데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칩도 받고 전쟁도 그렇고 종교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저러한 세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살지 궁금합니다.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종교적인 관점을 좀 배제를 하고, 저는 일단은 무교예요. 저는 무교고, 그렇다고 좀 이제 비하하고 싶진 않거든요. 뭐 신천지나 이런 것들 교회 그런 종교가 아닌 이상은, 좀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그거는 사실 정말 좀 먹고 있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이제 돈들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흔히들 말하는 상납 같은 거 하게 하고, 뭐 이제 거기 그 안에서 거기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든지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뭐 일요일이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시간만, 뭐 매일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이비나 이런 데는 사실 그거죠. 엄청 좀 이제 이것 또한 거기에 잡아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세계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세뇌와 뭐 이런 과정들이 거칠 텐데, 저는 그거 때문에 무교는 아니고 그냥 저는 어쨌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무교예요. 그냥 무교고, 저는 인간은 컴퓨터가 꺼지면 좀 전원이 꺼지잖아요. 저희 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죽으면 그냥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게 엘리트들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전생에 어떻게 되고 천국이 되고 뭐 천국이랑 지옥 같은 것들이 사실 부자들은 지금이 천국이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제 후생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물론 약간의 좀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면 심신으로 안정이 된다면 그거는 괜찮기는 한데 저는 한 이것도 한 적당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50% 정도, 뭐 30% 정도. 근데 이걸 거의 70% 80% 정도를 이제 너무 몰입을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고 실제로 성경책에 좀 저도 놀라운 게 이게 누가 짜놓은가 싶을 정도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들 심어 놓았어요. 심어 놨다는 것보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실현됐던 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엄청 오래 걸린 거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들 된 건데 그 저러한 세상에 왔을 때는 사실 이미 중국이 그런 모델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점수들을 매겨서 이 일정 구간에 지역들이 있으면 그 점수가 미달이 되면 그곳을 출입을 못 해요. 출입을 못 한다는 거 사실 사회 점수가 높으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사회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좀 위험성을 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논리 그런 구조에서 보면은 그런 구조에서 보면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회 점수가 완전 그냥 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1점에서 1000점인데 사회 점수가 그냥 막 10점이고 10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뭐 쓰레기 버리고 그냥 뭐 차 같은 것들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운전 같은 것도 할 때도 불법 유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모든 법들을 다 안 지키면서 사회 점수가 제로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잠재적으로 어쨌든 저희는 이 규칙 안에서 일단은 살아는 가잖아요. 법을 좀 지키면서. 근데 잠재적인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예방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저도 그 시대가 다가왔을 때는 일단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건 크게 봤을 때 중국의 구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0.1%와 99.9%예요. 0.1%가 이 모든 힘을 좀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명만 잘 먹고 잘 살면 이 구조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0.1%에 들어가면은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 도시를 벗어나셔서 해외를 가시던 뭐 이민을 가시던 이러시더라도 결국에 다 돈이잖아요. 이게 어떠한 뭐 믿음 때문에 그게 떡하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단 이 시스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뭐 돈에 미친 게 아니고 이게 팩트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이걸 부정하고 이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거나 아니면 그냥 회피를 하는 거거나. 진짜 부자면은 굳이 그냥 이렇게까지 오지랖을 이제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경계인 것도 있어요. 경계인 것도.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향후 계획은 사실 올해까지는 크립토 시장을 즐겨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계획들은 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3월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그때까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인 것도 좀 재밌는 게 좀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시면 오징어 게임 또 이제 그 누구죠? 그 왕따 그 드라마 그 뭐였죠? 연진이 그게 더글로리 뭐 더글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두 가지 테마를 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아, 세 가지. 뭐 좀비 같은 것도 밀고 그리고 이제 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 그쪽 믿는 사람은 완전 바보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 기독교에서 좀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프레임 작업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 된다 해서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죽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정당화를 시키면서 어떠한 좀 이제 명분을 그럴싸한 명분들을 좀 이제 납득시킬 만한 명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살인자 장난감 막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진짜 일단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서 어떠한 명분들을 뭔가 만들어내요. 얘는 죽을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좀비 그리고 이제 종교 기독교 비하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한 명분. 모르겠어요. 이 세 개가 결합이 되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그런 페페 소설을 쓰자면 2차 팬데믹 때는 진짜 치사량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떠한 명분들을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제 첨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에요. 뭐 전쟁이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던 돈 있는 사람들은 굳이 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엘리트에 들어가는 그 지위가 되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약도 없습니다. 굳이 오직 한 명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거든요. 뭐 몇십억 인구가 있는데 대신에 0.1%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배분들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99.9%보다 한 명의 그 0.1%의 힘이 훨씬 더 셀 겁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저는 지금 올해만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일단 편승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반전에서 1년 2개월 정도 사이가 코인 절정기에 달하는데 민코인은 왜 7월까지 잡으셨나요? 민코인 불장이 엄청 계속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지갑에 대한 이제 수요를 많이 만들어낼 거고 3월에서 7월 적정 기간입니다. 세력들이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민코인 불장 띄우고 이 구간들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반감기가 끝나고 이제 5월달 6월달이잖아요. 반감기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를 5월인데 조금 미뤄지는 것까지를 대비를 해서 아니면 5월달에 이더리움 승인이 될 거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이제 이 전후로 해서 두 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잡은 거는 지금 이제 페페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3월에서 7월 그래서 4달 정도면 될 것 같고 그쯤 됐을 때는 거의 끝 무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랠리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덱스에서 수많은 코인들 중에 이제 좋은 코인 선정할 때 기준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덱스에서 근데 저도 작년부터 최근으로 따지면 작년부터 이제 덱스를 계속 봐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정답이 없는 게 트위터 팔로우가 많고 커뮤니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들이 올라가 있어서 딱 이제 트위터로 들어가 보면 트위터 팔로워가 막 2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근데 그나마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일단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고 이 지갑들의 홀더가 어디에 독점이 되어서 이제 배분들이 되어 있는지 소수의 고래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언급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가보시면 좋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유동성을 만드는 이 세력들이 숨어서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활발해지고 이 민코인이 단순히 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다양한 이 테마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양한 좀 기능들 뭐 플로키 같은 경우에도 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도 되고 플로키 게임도 있고 NFT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고 플로키 마켓플레이스도 만들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많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합쳐지는 것들이 올해는 좀 주목을 좀 우직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올해 다가올 덱스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지털 쓰레기 거품 낀 디지털 쓰레기를 언제 거품이 빠지기 전에 잘 빠져나오느냐 그리고 그 거품이 끼는 것들을 편승을 하느냐 그냥
좀 막말로 좀 투기 관점이에요 사실. 근데 맞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코인 시장도 넓게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아니 굳이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냐? 이 코인러든 다 아는데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왜 뭐 튤립의 버블이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차익 실현 관점으로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품들이 얼마나 끼고 이 디지털 쓰레기가 언젠가는 다시 제로로 되기 전에 얼마나 거품들이 끼고 언제 빠질지 그것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7월 달로 모든 것들을 덱스는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민코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점 그대로죠.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리고 엘리트 그 트레이더 클럽에서도 올려드리는데 그대로고 2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인 이유 다음 반감기가 없다는 건데 없습니다. 왜 마지막이냐? 저는 작년부터 이 사이클을 좀 기다려왔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욕심이죠. 제가 좀 빨리 왔으면 좀 좋겠으니까. 근데 이 사이클은 왜 마지막이냐면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올 건데 상용화가 됐을 때는 이미 이 몸집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부풀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만 본다면 가까운 곳에 중국의 세력들이 있죠. 한국의 과세가 올해까지 얼마를 버시더라도 돈을 안 냅니다. 대신에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입출금 내역 하나 가지고도 해외 거래소로 바로 못 빼요.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에서 좀 이상하게 되면은 업비트에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입금해서 업비트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7,000원 빼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뭐 해외 거래소에서 7,000 빼고 막 이제 막 5,000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 입금하고 또 이제 출금하고 입금하고 이런 것들이 오차 범위가 좀 생기면 이걸 소명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예비 테스트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자금들에 대한 출처라든지 이제 세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편법으로 뭐 이제 하는 것들이 아닌가 미리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올해 내년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근데 좀 예비 테스트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이 불장 사이클이 계속 무한하게 지속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연말 때가 됐을 때는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뭐 호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끝 무렵에 뒤통수를 칩니다. 호재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료거든요. 연말쯤 됐을 때는 뭐 돈 푸는 것도 다 알아요. 돈 풀고 나서 뭐 이제 그런 것들 알겠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시장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논리, 교과서적인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22년도에 이제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왔잖아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그 시점부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게 빠진 거죠. 유동성 버블 때문에 이렇게 불장들이 온 건데 유동성이 오히려 이제 빠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버블 꼈던 것들이 이제 대출도 이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유동성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서 다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흘렸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연말 때는 오히려 시장이 이미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사실 이게 좀 예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잊혀졌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픈데 260억 좀 이제 테더로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좀 이 과정을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의지력 왜 멘탈이나 이런 것들 의지력 제가 일단 제 간단하게 좀 투자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2017년에 들어왔어요. 이때 이더리움 올라갔을 때 이때 한창 들어오고 불장도 겪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이펙트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제가 청산당했던 큰 구간이 한 3번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다가 제가 그 목욕하러 가는 사이에 포지션 잡고서 목욕하는 사이에 그때 거의 청산급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그 매매를 했는데 물량은 더 이게 쇼커버링이 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한 11,000달러 구간 이상으로. 근데 그때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적어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좀 저격이라면 저격을 당했어요. 저격.
이 저격이 맞는 게 그때는 시장 참여자가 적어서 반대 포지션들 숏으로 밀어버리면 그 밀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한 30억, 2, 30억 정도 비트코인으로 300개 정도로 손실을 봐서 이때 이후로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조용히 좀 회복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때 루나 때 이때 그리고 이 네 군데 정말 좀 인위적인 사건인데 저만의 좀 이제 그 주관이 좀 섞인 거일 수도 있어서 좀 그때 많이 좀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이때는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나뉘었던 게 이제 바이든은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었고 트럼프는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요. 어쨌든 그들의 대립 관계, 이 좌나 우나 대립 관계에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서로 이제 그 진영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뭐 이제 뭐 마치 진짜 게임 같아요, 그냥. 어쨌든 대립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친 암호화폐, 트럼프는 이제 친 달러이면서 암호화폐 싫어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트럼프 코인이 FTX에 나와가지고 막 급등락을 했어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근데 뭐냐면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세였다가 오후에 뒤집어집니다. 바이든으로. 근데 여기에서 미국 역사상 없었던 변수 상황이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기 선거, 부정 선거다. 이거 조작된 선거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저는 트럼프가 그냥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 20K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가지고 불복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한 번 있었나?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유동성장이 맞물려가지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어떤 가능성이냐? 아 이거 부정선거나 이런 거 돼가지고 무효화 돼가지고 대통령이 좀 역사적으로 좀 미뤄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결국에는 됐잖아. 취임식까지도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바이든과 바이든 트럼프 중에서 이제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당장에 안 된 건 아닌데 트럼프가 우세는 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미국 역사상 이게 무효까지는 아니고 이 재판 결과까지 좀 이제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조정을 줄 알았는데 취임식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인 시장이 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때 숏을 많이 잡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을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잃었어요. 한 300개 좀 넘게 잃었습니다. 비트맥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된 게 이 루나 사건이에요. 심리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그때 당시 비트코인만 들고만 있었어도 비트코인 고점일 때만 알트코인들은 아무것도 안 사고 비트만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저는 한 7, 8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600억, 7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불장이었잖아. 그냥 알트코인 안 사고 비트코인만 들고 있었어도 그 정도였는데 이때 비트코인 개수가 거의 나가리가 나니까 사람 심리가 또 이제 본전 심리가 좀 들더라고요. 그냥 비트만 들고 있었어도 이런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매매들을 하다가 결국에 결정적으로 맞았던 게 이때도 큰 돈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이때도 좀 무리하게 잡은 거죠. 레버리지를 좀 크게 잡은 거죠. 특히나 롱 쪽으로. 근데 루나가 폭락을 함으로써 이제 알트부터 시작을 해서 담보금을 그냥 다 빨아갔어요. 그냥 저는 교차 마진을 하거든요. 정리 마진은 아니고 금액대가 커지면 교차 마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노우볼이 참 굴러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빠르게 인정을 했으면 몰랐는데 좀 본전 심리가 좀 들다 보니까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뭐 집 같은 것도 막 그렇고 뭐 해볼 경험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나 이런 미련들은 없는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불장 사이클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이제는 좀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불장 다 끝나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때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복구만 하자 이런 심리로.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때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기 전에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돼가지고 저는 이때 한번 저는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떨어뜨리는 거면 한 2만 달러 초반까지 한번 다 죽이고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기가 막히게 USDC가 디패깅 됐던 게 회복들을 하더라고요. 회복하고 갑자기 미국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냥 올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자산을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다. 얘네들 못 지켜주니까 우리 돈들 못 지켜주니까 코인이나 비트나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라 그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냥 올릴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에서도 한번 빅쇼트를 봤다가 한번 좀 한 30억 정도를 좀 성산을 됐습니다. 이제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단단해졌는데 사실 이 일으켜 세운 생각이나 의지력 같은 거 일단 의지력 생각 그나마 그때 루나 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건 저는 이때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이 1억 2억 간 1, 2억 가는 사이클이 이때 갈 줄 알고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때 좀 과세 얘기도 내년부터 나온다고는 했으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내년에 또 과세를 연장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때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직 한 사이클 큰 사이클이 하나가 남아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거 희망을 가지고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데이터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미 좀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시장을 읽어내는 거나 아니면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발빠르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제 손절을 해서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맨징을 하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있는데 좀 이제 인내심에 대한 여유는 지금은 없는 거죠, 사실. 이전과 같았던 상황이면 좀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은 하루 종일 매일 보다 보니까 좀 제 관점대로는 보고는 있어요. 중장기적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중기적인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매일같이 보고서 매일같이 시장이 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바뀌는 관점들도 있기는 한데 코인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코인 시장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실제로 그게 되고 있잖아요. 올해가 2억 가는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2억 사이클이 될 것 같고 이 2억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제 3월이니까 그거 보고 달려가면 되게 좋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제 변동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정말 뭐 의지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 거 좀 멋지게 살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어디 뭐 하나 뭐 결제하는데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뭐 쪼개가지고 뭐 이코노미 타고서 뭐 가격 싼 값으로 그 일정들을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싼 가격이 있는 곳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아니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죠. 가고 싶을 때 뭐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돈에 이제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에 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디 뭐 프랑스를 가고 싶은데 자금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것들을 좀 이제 비행기 값도 좀 싼 곳을 잡아보고 비행사도 좀 이제 항공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좀 낮춰보고 이런 것들 그게 말고 그거는 일단 뭐 여행적인 여행뿐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 멋지게 살아야죠. 올해 연말 불장 끝나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달려가야죠. 그때까지는 제가 가장 또 이제 크게 오만을 했던 게 좀 불장 때 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예전에도 그렇고 좀 이제 설렁설렁 막 놀면서 하고 그랬다가 좀 기회를 놓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어차피 마지막 사이클이니까 노는 것들은 그냥 나중에 다 끝나고 놀려고 합니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휴식 겸 이제 그런 데는 뭐 여행지라든지 이런 데는 뭐 며칠 정도는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대로 좀 이제 저를 위해서 좀 보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미뤄두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사이클이 남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됐었으니까 물론 조급함이 아직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지금 저한테 100억이 있으면 저는 이번 장에
천억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조급한 것도 있기는 해요. 조급한 것도 있긴 한데 뭐 하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하다 보면 3월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최근에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호흡이 좀 잘 맞다 보니까 그 뭐 댓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좀 저도 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재미를 느껴요. 재미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 계속 이것만, 코인 시장만, 원래는 혼자서 할 때는 코인 시장만 바라봤는데 유튜브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좀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페 엘리트 클럽원 동지들과 영광의 순간, 연말에는 그런 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연말 아니면 연말이 되기 전에 한 10월 달, 9월 달, 뭐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연말에는 이제 시장의 모든 시장들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3월 달이죠. 자, 너무 좀 길었는데 45분짜리, 6분짜리 영상인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댓글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한 건 뭐냐면, 지금 진입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모든 부분들은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영상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다 남겨드리는데, 제가 그리고 영상을 남기는 것도 사실 이번 같은 빅사이클은 뭐 개미들이 많이 탄다고 해서 뭐 지분이 뺏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외에서 주도를 하니까. 해외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과감하게 그럴 때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땐 유동성이 또 이제 빠지거나 막 그런 대하락 구간에 한 번은 오거든요. 아마 이제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만 보더라도 2조입니다 페페가. 근데 빗썸은 아직도 1000억이죠.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외 따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저는 한국인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이 어차피 저희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끝자락에 매일 당하거든요. 끝무렵에 당해요. 게임스탑 그 주식도 초창기부터 산 사람들이 없고 그냥 게임스탑 다 올라가지고 해외 주식 그 계좌 그 연동해가지고 뭐 50만 원일 때 그때들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정말 좀 이제 극단적인 뽀모를 느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편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질 때도 잘 빠졌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도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항상 커뮤니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또 이제 구독자분들, 페페와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도 이제 저희 엘리트 클럽 분들도 마찬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